안녕하세요. 탈도사입니다. 오늘은 구군의 흐름과 투자의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구군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군을 보는 방법은 테울스, 기문둔갑, 유김이라는 역학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간지술로 보는 법이 있습니다. 간지술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간지 자의로 보는 법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12운성적인 흐름으로 보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2신살론적으로 보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방법은 절대 아니고요. 원래 과거부터 선현들이 이렇게 구분을 봐왔어요. 간지 자의로 보는 방법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화가 있다 라고 한다면 사화의 자의 속성이 뭡니까? 노인 공경, 공동의 업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4년이 되면 나라의 정책이나 관심사가 노인 복지 정책에 많이 관심이 간다거나 남북 교류 협력 등에 관심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병신년 기억하십니까? 2016년 병신년. 신의 자의가 뭐냐면요. 이를 더 이상 벌리지 않고 인색하게, 축소되게, 위축되게 움직이려고 하는 속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2016년도 병신년에는 회사에서 정리해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조선업과 금융업에서 사상 최고의 역대 최고의 정리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12운성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행의 물상론으로 추론하는 방법이에요. 그 오행의 용도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금 하면은 이제 금융은 자년, 축년에서 오행 금이 사지, 묘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금융이 무너지게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방법이 12운성적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12신살적 방법은요, 어떤 방향, 용도, 상황,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술련이다 라고 하면은 술련에는 서울시의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미 방향의 반환살 방향에서는 편의시설이나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법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미는 선천수가 8이다 보니까 미 방향에 8km의 그 개발지가 있다. 또는 차로 8분 또는 18분 거리의 개발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법이 그 12신살로 구군을 보는 방법이죠. 그리고 요 구군을 이제 어떤 주기와 패턴을 우리가 좀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구군이 사건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지만요. 그 구군의 흐름의 어떤 패턴이라 그럴까요? 패턴이나 주기는 항상 유사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12년 주기를 갖고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2지지 개념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저도요, 이 12지지 또는 12운성으로 구군의 흐름을 파악하면요, 그 그래프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금은 금융이죠. 그래서, 금융의 흐름을 내가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요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금융이 가장 좋을 때 하고 가장 나쁠 때 그래프가 보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금융의 흐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토에 대해서 토는 이제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토의 흐름을 보고 싶다 하면은 이런 그래프적으로 12운성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최근에 보면은 그 한국의 주식 시장이 신뉴스를 거치면서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예요. 하지만 이제 해외 자축에 되면은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아마 축년이 그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 축년 다음에 인년을 만나면서 금이 인을 만나게 되면은 절지가 되고요. 이걸 사주학에서 되게 유명한 용어죠. 절처봉생. 그래서 금이 절처봉생 되면서 한번 반등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토도 마찬가지예요.
사오미에서 가장 높게 올랐다가 신유술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게 되는데 술년 말이 되면 가장 힘들어지고 해년에서 절지 않게 될 텐데 절처봉생을 한번 반등하는 시기는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의 주식시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요. 이 흐름을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검증을 해보면요. 최근에 가장 가까운 시기로는 2009년도 기축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죠.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이 폭락한 게 일시 반등을 하게 되는데 그게 2010년, 2년이죠. 그리고 이 이전의 어떤 과거를 보면요. 97년도에 정축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죠. 우리나라한테는 IMF 사태가 되고요. 이 폭락했던 주식시장이 98년도 2년에 잠시 반등을 합니다. 요즘 그래프에서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래프에서 안 보이지만은 85년도, 올림픽 하기 전이죠. 85년도와 86년도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투자해야 될 시점은 언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돌아오는 21년도 신축년, 이때 아마 주식시장이 많이 침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2년에 경인년에 일시 반등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이 학습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이때를 많이 준비를 하겠죠. 이 시기를 위해서 현금을 많이 모아 두셔야 돼요. 일확천금을 노리신다고 하면. 또 이때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또 겹쳐지기도 하는데요. 바로 대선 경쟁이 많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때 테마주 관련돼 가지고도 좀 우리가 이 시대적 흐름을 잘 이용한다고 하면은 큰 변폭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테마주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때 어떤 흐름과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금융시장이 폭락했다가 반등하는 흐름을 잘 누린다고 하면요. 미래의 투자가 굉장히 대박 결과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우리는 사주를 볼 줄 아니까 미래 대선 주자들이 누가 될지 미리 파악할 수만 있으면요. 이때 많은 성취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요. 구독, 좋아요, 공감,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